겠지. 92쪽 볼게요. 자, 오늘은 담화고요. 담화의 개념과 요건을 묻는 건데 처음부터 좀 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연관해서 몇 개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자, 이쯤 되죠? 지난번에 니네가 맨 처음에 언어 매체 배울 때 처음은 보통 의문으로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형태소로 가거든요. 형태소 다음 개념은 보통 단어고 단어 다음은 문장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한진쌤이나 최정쌤한테 여기까지는 배웠을 거야. 자,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글이야. 이건 글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실현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걸 발화라고 해요. 말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장하고 발화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데 문장의 상황과 실현이라는 요소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발화가 되는 겁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 있잖아. 어떤 문장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현된 것을 발화라고 한다. 근데 이 발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담화라고 해요. 대화라고 해도 되고요. 담화라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발화와 담화의 관계는 이래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의 상황이 들어가서 드러난 게 발화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야 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니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담화일까 아닐까? 니는 대답을 안 했다고 칠게요. 나 혼자 계속 얘기한다고 치자고. 담화일까 아닐까? 담화죠, 그것도. 왜냐? 담화에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니네한테 뭔가를 말할 때 언어를 쓰죠. 언어랑 저기 문장 더하기 상황이었잖아. 상황이 담겨 있고 그게 일련의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담화거든요. 그럼 나 말하잖아. 니네 있잖아. 내가 니네한테 말을 하잖아.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업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담화라고 봐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 말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새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보면은 밑에 오른쪽에 뭐가 나오죠? 수화하시는 분이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화자하고 청자가 다 수화를 이용해서 대화를 한다. 담화일까 아닐까? 그것도 담화죠. 왜? 이 언어는 무조건 음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어의 형식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수화로 대화하는 것도 엄연히 담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니네한테 표정으로만 말을 한다. 그거 담화일까 아닐까? 이 상황에서 내가 표정으로만 얘기해. 니네가 친구들이 막 얘기할 때 막 표정으로 눈치 주고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담화일까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표정은 반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표현이지. 언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정만으로 대화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또 정해놓으면 되죠.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할 때 친구 정해놓는 거야. 내가 한쪽 눈썹을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집에 가자란 뜻이다. 내가 두 눈썹을 다 내렸다. 그럼 이거는 뭐 먹자는 이야기다. 내가 두 개 다 내리고 울고 있다. 그러면 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다 일일이 정해 놓으면 형식이 되죠. 물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을 잘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게 이해합시다. 그들이 속한 여러 가지 환경인 맥락은 구체적인 언어 표현과 함께 담화 구성 요소가 돼요. 그런데 밑에 봐. 동일한 문장일지라도 특정 상황 실현됐을 때 발화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왼쪽 그림 봐요. 영화 보러 가자. 다음 주 시험 기간이잖아. 이거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말의 목적, 말의 의도는 뭐죠? 거절. 다음 주 시험 기간이잖아. 또는 모두 가능할까? 영화 보러 가자. 다음 주 시험 기간이야. 그래, 너도 공부해.
그러면 너도 공부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일종의 걱정. 너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데 가능해요. 오른쪽이요. 다음 주 시험 기간이잖아. 이 아버지는 목적이 아마도 뭘까요? 걱정일 수도 있고, 그래 게임 그만해 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적해 본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아버지는 약간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만하고 시험 그만하면 명령에 지닐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걱정 쪽에 가깝다고 보는 근거는요. 일단 아버지의 표정.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리고 보통 화를 내시거나 명령을 할 거면 그 컵을 들고 오셨을 거 아닐까? 물론 이 컵으로 팍 쥐어 이럴 거면 모르겠는데 자세가 그건 아니라 정말로 가볍게 걱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다음 주 시험 기간이잖아. 이렇게 느낌표가 찍히면 그건 또 화내는 거고, 다음 주 시험 기간이잖아. 물결 표시가 들어가면 걱정인 거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그림 밑에 네 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담화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거를 줘도 니네 다르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문제를 내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면 니네가 웬만하면 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하고 문제를 내니까 풀긴 풀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 밑에 발화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자, 발화의 의미 해석의 맥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황이 거의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언어적 맥락. 또 하나는 비언어적 맥락. 근데 언어적 맥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말 가지고 판단해 주면 돼요. 중요한 건 비언어적 맥락. 그 중에 첫 번째는 상황 맥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맥락은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회 문화 맥락은 고정된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잠깐만 니는 어디를 피냐면요, 96쪽 펴볼게요. 96쪽 학습활동의 96쪽을 펴볼게요. 거기에 나부터 봐봐. 나. 그 왼쪽에 여자애가 오른쪽에 여자애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여자애 되게 해맑게 뛰어오고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지금이 몇 시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나에서 왼쪽의 여자를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 여자애가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뭘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지금 니네가 이야기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일단 요 얘기 이따 할게요. 어쨌든 이 A의 목표는 불평, 혹은 불만, 혹은 비난, 책임 추궁 뭐 이런 거겠지? 그러면 B는 뭐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시작부터 뭐라 그래야 돼요? 상황 판단을 했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맥락 파악이 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여자애는 뭐라고 하죠? 지금 5시 20분인데? 그랬더니 왼쪽에 A가 표정이 어때요? 완전 당황하죠? 오히려 당황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맥락 판단을 정확히 했다면 이게 맞는 건데 지금 B가 5시 20분인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이에요. 이런 게 상황 맥락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런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니네도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면 상황 판단 못하는 B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차가 막히는데? 해맑은 표정으로 차가 막혀서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 점점점도 아니야. 그냥 차가 막혀서 되게 해맑게 이렇게 웃으면서 막 얘기할 거야.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A가? 걱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왜 이렇게 늦었어? 이 표정 봐봐. 표정 봐요. 그 왼쪽에 A의 표정을 봐요.
이 표정이 걱정이라고 볼 수, 특히 손짓 봐봐.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고 있잖아. 이건 혼내는 거야. 혼내고 싶으면 A는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까지 보면 몇 시야? 5시 20분이야.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차가 막혀서. 그럼 이제는 얘가 판단 못하는 A인 거 파악을 해야 돼요. 얘 뭐라 그래야 되죠? 시간 좀 잘 지켜. 그럼 그래? 그러겠지? 이 정도 B가 되면 시시콜콜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그건. 너 왜 그러냐. 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너 늦었으니까 뭐라고 해요? 사과해.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느낌표를 찍든 말든 그거는 뭐 니네가 알아서 할 거지만.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 알았어. 내가 늦어서 미안해. 사과할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B 같은 유형은요. 대화가 되게 안 돼요. 보통은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사이도 그럴 거야. 근데 가끔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건 주로 요거 때문이에요. 근데 니네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뭐죠? 이유가 뭐죠? 대놓고 얘기하면 뭐가? 대놓고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손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니네 다 알아 이거. 더우니까 창문 좀 엽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약간 덥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번을 하는 거는 요거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 판단 잘해야 돼요. 얘가 판단이 안 되는 애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니네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 맥락을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면 나중에 뒤에서 욕합니다.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한두 번 대화를 해보고 얘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굳이 이게 필요 없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를 비난할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얘가 나한테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되면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상황 맥락. 자, 밑에요. 제인, 잭,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마 영어로 했겠지? 근데 이거는 국어니까 국어가 써 있겠죠? 했더니 잭이 뭐라 그래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반대로 말을 하지? 잭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문화가 달라서. 그러면 왼쪽에 그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차린 게 되게 많은데 왜 차린 건 없지만이라고 얘기를 할까? 겸손. 또 하나. 불편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 왼쪽의 여자가 내가 정성스럽게 이 모든 걸 차렸으니까 니네 다 먹고 가세요. 그러면 되게 부담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지고대로 듣죠. 자, 이런 게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사회문화적 맥락 하나 또 예를 들어줄게요. 니네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길을 가다 중학교 친구 만났다고 칠게. 너 오랜만이다. 밥 먹었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밥 먹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뭐죠? 밥 먹으러 가자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나 도서관 가야 되는데? 쟤는 학원 가고 있고? 이거 뭐예요 보통? 인사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어? 이거는 끝인사잖아요. 얼마 전에 TV 신문 기사 보니까 그거 있던데 그 유시민 작가님 독일에 있을 때 본 사람 있을걸? 독일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독일 사람이 뭐라 그랬대요? 그럽시다. 언제요? 어디서 먹어요? 이거를 바로 물어본다고 하지. 우린 이게 뭐예요? 그냥 인사야. 진짜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독일에서는 진짜 약속이에요.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독일에서는 그 기사에 그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술을 한잔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두 번째 잔을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 안 먹어요? 했더니 당신 나한테 한 잔 먹자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말을 할 리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죠? 진짜 밥 먹은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인 거죠. 안 돼요. 저거 뭐죠? 사람한테 저 얘기하면 재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표현에는 밥 들어가는 거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속담에 이거 있잖아.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또 밥 들어가는 인사말 같은 거 상투적인 말 뭐 있지? 콩밥 좀 먹어볼래? 이건 뭐죠? 교도소 갈 거야? 그리고 약속도 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밥으로 하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진짜일 수도 있지만 밥 들어가는 거는 주로 감정 표현 아니면 의사 표현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뭐가 중요하죠? 밥이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 설마 밥 먹는다고 힘이 생기겠냐?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표현엔 밥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사회 문화적 맥락. 다시 그러면 이번에 돌아올게요. 92쪽 됐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장. 93쪽에 위에 있는 게 지금 한 이야기야.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식사하셨습니까가 만날 때 인사말 밥 먹자 해야 할 때 인사말 쓰이기도 한다. 끼니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 문화 맥락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발화의 의미 해석에는 여러 맥락이 관여합니다. 우리는 맥락을 고려하고 배경지 활용하면서 담화를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해석하게 돼요. 그 밑에 내용 봐요. 엄마 자전거가 없어요. 아까 형이 농구한다고 나갔다.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 보면 완전 동문서답이거든요. 엄마 자전거가 없어요. 니네 형 나갔는데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동이와 어머니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공유하는 배경 지식이 있는 겁니다. 보통 형이 농구하러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 그런 게 있으면 이걸 통해서 추론을 하게 돼요. 뭘 추론하느냐? 빠진 부분을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가 돼요. 하지만 옆집 사람이 저기 아주머니 자전거가 없네요. 우리 큰아들 농구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겁니다. 뭘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요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요새 니네는 잘 안 하는데 니네도 하나? 니네 요 용어 쓰나? 요새 안 쓰죠? 조등이 뭘까요? 조기등교. 그래서 한 6시 반쯤 나와서 공부하는 거? 이럴 때 무슨 말 쓰면 돼요? 오케이. 딱 좋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의 용어야. 니네는 아니야. 근데 니네 선배들이 자꾸 요거를 생기부에 쓰려고 하더라고. 생기부나 자소서에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입학사정관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시시콜콜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담화에서의 배경, 공유 지식을 배경 지식을 공유하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보통 사람들이 면학실 그러면 이해할까 못할까? 잘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관 그러면 이해할까 못할까? 잘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확실히 기숙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면학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돼요? 자습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명확히 알아들어요.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넘어갈게요.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실제 상황에서의 발화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사례에 확인할 수도 있다. 네가 오늘 와주면 좋겠다. 평서형으로 끝났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명령의 의미를 전달해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의문형 어미가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더라도 분노인지 아닌지 알아요. 단어를 보고 압니다. 뭐 있죠? 어떤 단어 보고 이게 분노인지 아닌지 알까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문장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짓, 도대체 이런 거 보고 판단 가능하지만 당연히 어감이나 억양 같은 거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명령은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것보다는 의문형 평소형을 사용 간접적 표현함으로써 높이는 경우가 많다. 친구에게 이것을 들어라 명령의 발을 완곡하게 하고자 한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것 좀 들어주면 고맙겠어. 또는 이것 좀 들어줄래? 또는 이거를 네가 들어주면 난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지? 이런 거 무한합니다. 다 가능해요. 왜? 어이없는 말이야? 이것 좀 들어주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지? 제발 좀 들어주지 않겠니? 이런 거? 그러면 들어주기도 하겠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이 담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니네가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거의 대화를 잘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합시다. 담화에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추가할게요. 통일성은 내용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니네 책에선 그래. 응집성은 형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모를 봐. 윤희. 오늘 본 영화 어땠어? 나는 주인공의 행동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자기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 주인공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잖아. 했더니 정민이 뭐라 그랬느냐? 자, 윤희는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민이는 무슨 얘기하느냐? 보세요. 오늘 본 영화 나는 괜찮았어. 하나 얘기했고요. 물론 저번에 본 영화가 더 재미있었지만 저번에 본 영화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새로 생긴 영화가 갔었는데 영화관 이야기도 하고 시설이 정말 좋더라. 다음에 거기로 가자. 다음번 약속까지도 이야기하죠. 그러더니 다시 정말 그 주인공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민이가 깨는 건 통일성일까요? 응집성일까요? 이건 통일성이에요. 왜?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들어갔잖아. 네 가지의 내용이 들어갔고 윤희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 둘은 관계에 있는 거지만 정민이의 이 나머지 얘기들은 엉뚱한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통일성을 해쳤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물론 저번에 본 영화가 더 재미있었지만 그때 새로 생긴 영화 갔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 다음에는 거기로 가자. 그때 갔던 영화관 정말 좋았는데 쭉 가다가 다음에는 거기로 가자. 이거를 잘 봐. 요거를 판단할 때 정민이의 말은 응집성은 있다고 봐야 될까? 없다고 봐야 될까? 통일성은 없는 거야. 이미 통일성은 없는 거 확인했어요. 응집성은? 힌트가 요겁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봐. 그때, 언제? 이 그때가 언제예요? 저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연결됐죠? 그 다음에는 거기로 가자. 이 거기는 어디죠? 이 영화관. 그러니까 정민이의 이야기가 문장들은 서로 연결이 돼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야. 앞에서 언급한 거를 뒤에서 언급을 하고요. 또 여기서 얘기한 걸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상에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응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민이의 말은 응집성은 존재하지만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민이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윤희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정민이는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 맞아. 저번에 본 영화 재미있더라. 그때 뭘 봤지? 거기 우리 다음에 또 가자. 연속되니까 통일성은 없는 거지만 응집성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두 개 다 맞게끔 대화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일부러 뭔가 하나를 깨요. 왜 일부러 깰까요? 보통은 다 맞춰서 얘기해. 니네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일부러 보통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깨는 겁니다. 깨면 다 알아채거든요. 일부러 깨면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밑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19번째 줄 볼게요. 형식적인 측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알아보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유기적 연결 특성을 담아야 응집성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시표현, 접속표현. 이런 게 지시표현. 그때 거기, 여기, 저기, 거기. 밑에 장을 넘어갈게요. 다음 장 펴봐. 다음 장을 펴보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오는데 그 네모를 봐. 위에 거. 그는 항상 타인을 배려한다. 착한 심성이 그를 돋보이게 한다. 이렇게 문장을 써도 큰 문제 없지만 밑에 거랑 비교를 해봐. 그는 항상 타인을 배려한다. 그런 착한 심성이 그를 돋보이게 한다. 위에 거 아래 거 비교를 하면 아래 거가 좀 더 어떻죠 느낌이? 좀 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응집성을 더 추구하는 거야. 관계가 명확해진 겁니다. 그런 착한 심성이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접속 표현은 연결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고요. 지시 표현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 곳에다가 한번 이거 써놓고 써봐. 그리고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한번 써보고요. 그래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써보고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한번 써보고요. 그런데는 어떤 상황, 아니 책에서는 하지만이지.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그러나는 언제 쓰는 건지, 그런데는 언제 쓰는 건지도 한번 써봐요. 한 1분 있다가 얘기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따라서 그러나 그런데를 쓰는 건지를 한번 써보란 이야기야. 책에는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이 있죠. 있는 게 더 응집성이 생기는 거는 맞아요. 오늘 이거 하고 조금 더 끝내면 딱 되겠네. 뭘까요? 그리고는 언제 쓸까요? 앞뒤 내용이. 연결은 다 연결이야. 다 연결이에요. 다 연결인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순접이라고 해서 나열 정도입니다. 나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봄이 왔다, 눈물이 난다. 이게 관계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리고로 엮으면 돼요. 봄이 왔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순접. 그러면 그래서는요. 그래서와 따라서는 공통적으로 둘 다 원인, 이유를 이야기를 해서 이건 인과예요. 이것도 인과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 조금 달라. 그래서가 좀 더 다른 경우에 쓰여요. 따라서보다. 하나 더 있어. 인과는 인과인데 얘는 원인과 이유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는 조건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B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만약에 A라면 그래서를 쓰면 돼요. 하지만 따라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는 비슷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역접이에요. 다 역접이야. 다 역접은 역접인데 일단 하나, 하지만 그러나는 되게 똑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나? 이거 대학교 때 배운 건데. 하지만과 그러나는 잘 몰랐지만 그때 교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 차이가 뭘까요? 하지만과 그러나의 차이는? 그건 말고, 그건 아니고.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보통 하지만은 말에서 쓰고요. 그러나는 그래서 써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논술을 쓴다 그러면 하지만이 맞아요? 그러나가 맞아요? 보통은 그러나가 맞습니다. 논술이니까. 내가 지금 니네한테 얘기했잖아. 막 하지만 하잖아. 근데 그러나는 거의 안 쓰거든요. 얘는 우리가 말로 할 때, 글을 쓸 때는 보통 문, 그러나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자, 그런데는 뭐가 다를까요? 역접도 들어가.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거 맞출 만한 힌트가 그것이 알고 싶다죠? 김상중이 맨날 뭐라 그러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데?
그런데 얘는 화제를 돌릴 때도 써요. 니네 시험 어제 잘 봤어? 못 봤죠?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못 본 거랑 공부를 왜 안 하냐고 묻는 거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 있거든. 있을 수도 있지만 시험 결과를 물어보면서 니네를 혼내기 위할 때 쓰는 게 이거 아니냐? 그런데 니네 공부를 안 하지? 이건 화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하고 그런데 되게 비슷한데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느냐? 화제 전환 면에서 차이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다 알아서 씁니다. 왜냐? 한 20년 가까이 써왔기 때문에 머릿속은 다 알아요. 근데 이론적 설명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자, 밑에 있는 기초다지기의 괄호 안에는 그러나가 들어가면 돼요. 왜 그러나가 들어가면 되느냐? 이거는 글이니까. 하지만도 틀린 건 아니야. 자, 96쪽 펴볼게요.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거야. 96쪽을 펴보면 자, 2번, 3번은 아까 했으니까 1번 가만 볼게요. 나 산책 다녀오마.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이 손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걱정.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난 이게 따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나가지 마요. 이럴 수도 있죠. 걱정이야, 걱정. 근데 할머니 옷 더 입어요. 이렇게 안 하고 할머니 나가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할머니한테 공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산책 다녀오마. 할머니 날씨가 좀 추워요. 나가지 마요. 근데 할머니 또 사실은 산책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할머니 게임하러 가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PC방 가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손녀가 걱정할까 봐 산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손녀는 눈치 없이 막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할머니 소개팅하러 나가신 걸 수도 있지. 눈치 없는 손녀가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다 알고 못 나가게 하는 걸 수도 있지. 너무 복잡해지죠? 넘어갈게요. 98쪽, 99쪽에 있는 거는 담화 중에서도 발표문이에요. 발표문이면 니네가 많이 해봤던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말이에요? 글이에요? 일단은 글입니다. 글인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말에 가깝다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담화라고 해도 되는 거야. 98쪽에 있는 내용은 발표문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고. 98쪽에 있는 발표문의 주제는 뭐죠? 일단 자전거 얘기는 나와야 되고 지금 얘기한 거는 극히 일부고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다른 질문을 합시다. 거기에 문단이 4개 있거든요. 자, 문단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문단은 뭘까요? 1, 2, 3, 4 중에. 같은 질문이야. 이 발표문의 주제를 묻는 거랑 1, 2, 3, 4 문단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묻는 거랑 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갈까? 다 중요한데 덜 중요한 문단. 이게 제일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없애버려야겠다고 하면 첫 단락 없애는 게 맞아요. 야, 넌 의자가 그게 뭐냐? 김동우. 네? 뭐야 그거? 친구 책상인데 누구 자리야? 이제 걔는 왜 의자가 그거야? 자기는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싶다면서 이랬어요. 당장 바꿔놓지 않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라고. 항상 바꿔놓으라 할까요? 어? 항상 바꿔라 하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있는 거 아니야? 안 보이면 한 칸 뒤로 가요. 안 보이잖아. 뭐? 추우면 패딩을 입어.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문단 3개 남았거든요. 문단 3개에서 그럼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쉬울 거야. 핵심이 되는 문단은 뭐죠? 핵심이 되는 문단 셋 중에 2, 3, 4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 4요? 자, 3, 4는 똑같아요. 3, 4는 같은 등급이야. 이 둘은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고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어디냐? 그게 이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어찌 보면 주제 문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단을 다시 또 쪼개 보자고. 자, 이 문단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문장이 5개가 나와요. 자, 여기서 거꾸로 갑시다. 가장 쓸데없는 문장은 몇 번째 문장일까요? 5개거든요. 자전거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첫 번째 문장. 또한 자전거 대여 제도도 활성화돼. 이게 두 번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차로 규정 세 번째. 자전거 이용자는 등등등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다음에서 통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가장 거리가 먼 거. 가장 거리가 먼 거는 뭘로 시작하는 거? 얘가 문제예요. 두 번째 문장은요. 자전거 대여 제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왜 문제가 있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통일성이랑 응집성 관련 이야기 했잖아. 자, 요거는 아니 통일성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저해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럼 4개 남았잖아. 1, 3, 4, 5. 그 다음으로 덜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글 되게 잘 쓴 글이야. 구도 괜찮고요. 화제를 제시하고 현황 얘기하고 현실태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이렇다. 되게 잘 쓴 거거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두 번째 문단에도 문장 5개를 잘 썼지만 요거 하나만 빠지면 굉장히 잘 쓴 글이고 잘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1, 3, 4, 5 중에 그나마 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역시 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일까? 자전거 이용자는 차의 통행을 알고 준수해야 할까? 이거일까? 요게 그나마 조금 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한 내용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다 문장의 역할은 뭘까요? 되게 중요하거든. 이 문장의 역할. 5번째 문장의 역할은 그래서 이 5번째 문장의 역할이 뭐냐? 응집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없으면 3문단, 4문단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역할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2개 남았잖아. 1 아니면 4인데 내용 잘 보면 둘이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잘 봐봐. 첫 번째 문장이랑 네 번째 문장이랑 어느 게 더 주제 문장 같아요? 약간 비슷해. 통행 방법 이야기 있고 준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근데 주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죠. 뭐예요, 그게?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거. 이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규칙 준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노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라서 얘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주제 문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의 주제는 그냥 이 첫 번째 문장을 갖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은 되게 잘 쓴 글이야. 이 정도로 쓰고 이 정도로 발표하면 훌륭한 거죠. 이게 만약에 고3이나 고2나 고1 정도라면 이거는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생각해도 구도가 완벽한 거라서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넣고 발표를 잘하면 발표도 성공하겠지. 이 글은요. 통일성도 잘 갖추고 있고요. 응집성도 잘 갖추고 있는 글이 돼요. 물론 요 문장 하나가 좀 아쉽긴 하지. 근데 요것만 제외한다면 이 글은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거기에 네모 안에 어떤 접속 표현 들어가면 좋을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역시 차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는 차의 통행 방법을 알고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가 차다.
따라서나 그래서나 그러므로 같은 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봐. 셋 중에 그래도 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뭘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셋 중에. 그래서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특징 하나 얘기했지. 뭐였죠? 조건. 조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그래서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원인이나 이유에 해당하니까. 하나 더. 세 번째 단락이 빈칸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도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밑에 예외적으로 보도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럼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관계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반대일 때 들어가는 거 지난번에 3개 얘기했죠. 그러나 하지만 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 없애버립시다. 얘를 빼야 돼요. 일단 얘는 무조건 안 돼. 왜 안 되죠? 얘는 화재 전환에 가까우니까. 그럼 그러나 아니면 하지만이잖아. 어느 게 좀 더 적합할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야. 이 내용은 뭐라고? 발표. 발표면 뭐가 적합할까?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닌데 발표잖아.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거면 하지만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그러나가 틀린 건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 자소서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발표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떠올리게 되면 실제 발표를 하면 그러나보다는 하지만이 조금 더 낫다는 거. 근데 이게 글로 끝나면 그러나가 더 적합하죠. 그치? 그런 내용 한번 이해하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고. 그래도 99쪽에 있는 이야기 다 한 거야. 1번도 했고요. 2번도 했고요. 3번을 읽어보면 되고 4번도 했고. 교과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난번에 줬던 프린트를 꺼내보도록 합시다.